안녕하세요.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최혜진입니다. 우리 곁의 통일 시리즈는 우리 삶에 깃든 다양한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가보고 그 장소성을 느끼고자 기획한 기사인데요. 서울, 경기도를 거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인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속사를 돌아보는 여정은 제주도가 한반도의 지리와 역사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값진 경험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휴양의 섬, 맛집, 카페가 즐비한 섬으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의 방향을 바꾸면 제주도가 지닌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해안과 대륙 사이에 접점이 위치한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로 하여금 아픔의 시간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근대에는 새로 유입된 종교인 천주교와 기존 문화가 충돌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초중기에는 중국 침략의 징검돌 역할을 강요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 열도와 만주 사이에 꽂힌 비수로서 일본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연합군은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할 요충지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4.3과 한국전쟁은 서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탈식민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는데 이마저도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시기와 겹치며 탈식민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항쟁을 하면서 그 항쟁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학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예비검속 사건이 그 일환입니다. 예비검속이란 전시의 적에게 동조하여 아군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분류하여 신변을 확보하고 잡아놓는 일인데요. 당시 육지에서 일어난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4.3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설령 관련이 없더라도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요주의 인물들을 학살한 사건이 예비검속 사건입니다. 한국전쟁의 전쟁터가 아니었던 제주도에서 예비검속 사건은 결국 4.3의 생존자를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4.3 사건과 한국전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좌우 대립의 심화와 미군정의 몰이해 속에서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방정국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의 혼란 속에서 공권력이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민간인은 공권력을 공격했던 이른바 제주 4.3이 벌어진 것인데요. 조천읍 북촌리에 가면 너분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너분숭이는 주민들이 쉼터로 쓰곤 했던 넓은 돌밭을 뜻하는 제주말인데요. 제주 4.3 당시 너분숭이에서 경찰관과 군인 각각 2명이 민간인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1949년 1월 17일에 어린이를 비롯한 마을 주민 대다수를 학살한 북촌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너분숭이 4.3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제주 4.3 당시의 아픔을 느껴보았습니다. 제주 4.3의 상징인 조천읍 북촌리, 학살과 강요된 침묵, 그리고 울음마저도 죄가 되던 암울한 시대를 넘어 이제 북촌리는 진실과 화해, 평화와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곳 너분숭이 일대에 국비 약 15억 8천만 원을 들여 위령비, 기념관, 순이삼촌비, 관람로 시설 등을 마련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동백이 제주 4.3의 상징꽃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동백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특히 강렬한 붉은 꽃잎은 추운 겨울 만물이 잠들어도 저 홀로 깨어 꿋꿋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려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겨울 하얀 눈밭이 만개한 상태에서 어느 날 툭 통꽃으로 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백이 4.3의 상징꽃으로 이미지를 얻기 시작한 것은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시리즈인 동백꽃지다 제주민주항쟁전의 표지화 및 작품으로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작품은 전면에 동백이 통꽃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였는데요. 작품의 좌측 산당부 원경에 하얀 눈밭에서 토벌대들이 몰려있고 한 사내가 나대를 들고 내리치는 모습과 하얀 눈밭에 흘린 붉은 피가 보입니다. 작가는 동백을 당시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백은 제주 4.3의 상징꽃으로 점차 많이 그려지거나 글로 쓰이면서 이제는 4.3 상징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이렇게 직접 방문객들이 제주 4.3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기록할 공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기념관 관람 후에 직접 저의 생각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너분숭이 4.3 기념관 앞에 있는 애기 무덤은 이름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감회장한 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학살 이후 성인의 시신은 살아남은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시신만 남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 현재 20개 이상의 애기 무덤이 있는데 그중 적어도 8기는 북총 대학살 당시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분숭이 4.3 기념관 주변에는 제주도민들이 직접 세운 위령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주 4.3 희생자 북총리 원혼 위령비입니다. 애기 무덤 바로 뒤쪽에는 제주말로 오목하게 쏙 들어간 밭이라는 뜻을 지닌 옴팡밭이 있는데요.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막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소낭밭에서 찾았어요. 제일 밑에 동생은 총 안 맞고 추워서 죽었어요. 둘째 누이 동생은 가시덤불 위에 넘어져 죽었고 또 제 밑에 동생은 이마에 총을 맞았어요. 각기 손에 고무신을 다 쥐고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치 물을 뽑아 널어놓은 것 같이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대학살의 대상은 성인, 아이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옴팡밭에 세운 순이삼촌 문화기념비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애기 무덤으로 추정되는 작은 봉분을 중심으로 붉은 피를 상징하는 화산송이 위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비석을 눕혀둔 것입니다. 1947년부터 예비 검속이란 이름으로 학살극이 다시 벌어진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해 1954년까지 7년 동안 제주도에서 숨진 주민은 2만 5천여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그중 많은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숨졌습니다. 심지어는 연자제라는 수영의 굴레로 인해 살아남았다 해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4.3 기간 동안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소실된 가옥이 4만 채가 넘고 중산간 지역 마을 95% 이상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300여 개 마을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빨갱이들의 은거지가 될 이유에서였습니다. 하기리와 조천은 제주 4.3 사건 당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했던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특히 하기리 주민들은 그동안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웠던 4.3 희생자의 신의를 영모원에 모심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준비하여 개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모원은 4.3 이후 동서마을 간에 존재했던 갈등을 풀어내어 마을과 주민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무원은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하기로로 가다가 하기 1, 2 신호등에서 파군봉 쪽으로 좌회전한 후 약 2km 정도 올라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 시내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4.3 희생자를 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과거에는 신혼여행의 성지였고 최근에는 한 달살이와 같이 혼자 여행의 성지가 된 제주도의 이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공간에 대해 그 내면과 이면에 대해 파악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통일부 유니콘 기자 최혜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